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AI 시대의 승자로 떠오른다 라는 모토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한번 보시기 전에요.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알려드리자면, 여기 써져 있죠. 미국이 지난 2021년부터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준틴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이 준틴스 데이의 공식 명칭은 준틴스 국가 독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뭐냐면,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지난 2021년 6월 17일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휴장을 한 거죠. 이어서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 보면 현대차의 시총 밀린 LG그룹주 주가 부양 언제쯤? LG그룹주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옆집 엄마가 추천할 때 살 걸 그랬어. 아이러니하죠. 시총 1위 등극한 엔비디아 진짜 사자성어로 파죽지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진짜 엄청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석유 기업 5곳 동해 유전에 관심이 있다. 시추 비용 분산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나머지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원 보시면 업종 상위가 이제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우주항공과 국방, 테마 상위는 관광업체, 유로모픽, 반도체, 2차전지 등이 있고요. 환정고시 환율을 보면 1원 오른 미국 달러 환율이 1383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가 오르고 있네요. 금시세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도 구리 하락하고 있지만 나머지 납이라든가 천연가스, 옥수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 이어서 볼게요.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모두 좋았죠. 코스피는 2797.33포인트로 1.2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61.17포인트로 0.26% 상승, 코스피 200은 383.01포인트로 1.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 매수, 코스닥은 기관 매도했고 외국인 매수, 코스피 200은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그리고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8만 전자를 넘어서 8만 1,200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단제약, LG전자, 현대차, 넥스틸은 하한가를 갔네요. 반면에 알테오젠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보이고요. 외국인 순매도는 SK 하이닉스, 삼양식품. 기관 순매수는 삼성전자, 기관 순매도는 두산 로보틱스나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보이네요. 하한가는 금호건설로 카페24가 갔고요. 하한가는 큐러블, 상승은 고려시멘트, EM텍, 부합은 대우플러스, 하락은 캐리소프트, 거래량 상위는 웨어버스, 웨이버스죠. 그리고 국가 대비 급락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는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SK하이닉스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볼까요? 해외 증시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휴장이기 때문에요. 다른 해외 증시 보면 니케이, 항생, 영국은 상승을 했고 상해종합, 프랑스, 독일은 하락했습니다. 주요 뉴스 보면 고맙다 엔비디아, TSMC 시총에 대한 부분, 노예 해방 기념일이죠. 19일 미국 뉴욕 증시 휴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옆집 엄마가 추천할 때 살 걸 그랬어. 시총 1위로 등극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제2의 테슬라와 피스커가 파산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표 한번 슬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맵은 뭐 휴장이니까 변화가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는 피어 구간에 있고요. 공포 구간에 있다는 사실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엔비디아 AI 시장의 승자로 떠오르다 모토로요. 엔비디아가 역사상 최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도래와 함께 엔비디아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3.3조 원이죠. 2024년 6월 18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3조 달러를 돌파하며 마침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GPU나 AI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구성은 연산 및 네트워크가 77.8%를 차지하고요. 그래픽은 22.2%, 엔비디아 주요 사업 보면 뭐 반도체 팹리스도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 시가총액 1위, 컴퓨터 주변 기기도 시가총액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성장률을 알아보니까요. 똑같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요. 엔비디아의 강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가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네요. 엔비디아는 모든 하드웨어에 장점을 보완한 소프트웨어라는 전략을 통해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회사죠. 그리고 쿠다 플랫폼으로 엔비디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요. 쿠다는 개발자들이 GPU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가능해졌고 엔비디아 GPU는 AI 분야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DLI라고 해서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DLI를 통해 무료 교육이라든가 리소스를 제공해서 개발자들이 AI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관련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운영 체제, 그리고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 관련해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음, AI 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바로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메타버스라든가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AI 활용 분야 등장은 엔비디아에게 더욱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엔비디아 투자의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요. RC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ETF인 SXL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SXL은 엔비디아가 포함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성과를 3배 확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레버리지 ETF죠. 잠시 알아보면 SXL의 투자 장점인데요. 그 전에 SXL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률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XL 관련해서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 보시면 최고가 2022년 1월 1일 날 74.21달러 찍고 주정치향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행복 기간을 걷고 이렇게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고 조정의 한 세트, 상승의 한 세트, 조정의 한 세트. 그래서 상승의 한 세트가 아직 남은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
SXL의 주가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세를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홀딩 하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투자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SXL 투자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대한 높은 민감도,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낮은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대한 높은 민감도라는 부분을 보면 SXL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3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비디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양한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는 부분도 SXL은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퀄컴, 마이크론 등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 비중 탑10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AMD, 마이크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보이네요. 그리고 비교적 낮은 투자 금액인데요. SXL은 한 주당 가격이 어, 요즘엔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저렴했죠. 그래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엔비디아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SXL 투자 주의점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변동성이고, 투자 시장이 하락할 경우 SXL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따라서 투자 목적을 꼭 정하시고요. 위험 감소 수준을 신중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단기 투자 부작업인데요. 이건 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단기 투자가 SXL에 최적화된 투자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어느 정도 장기적인 시장 성장할 것 같다 해서 SXL을 지금 매수하고 있죠. 그럼 맺은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는 경쟁 우위를 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엔비디아와 함께 AI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SXL은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하지만 SXL에 투자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높은 변동성과 투자 위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SXL 투자는 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목적과 위험 수준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최전방을 달리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발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SXL을 통해 엔비디아의 간접 투자는 매력적인 선택이지만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인의 위험 감수 수준을 고려하시면 좀 더 좋은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